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의원의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현장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님 반갑습니다. 예, 연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겪고 또 일들이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고 2년 동안 장기간 되면서 직원들의 피로도 굉장히 많이 쌓여만 가는 것 같은데 코로나가 지금 확산 추세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예, 연일 한 3,000명 중반 후반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유성구는 지금 물론 위드 코로나로 단계로 접어들고 있지만은 그래도 조금 이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성을 느끼고 관에서도 좀 해야 될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또 행사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소해야 되지 않나 우려를 표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이게 뭐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때문에 그것이 또 어려운 것들은 모두가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거리 제한을 더 강화하고 시간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사실 11월, 12월 굉장히 행사들이 많은 시기잖아요. 그래 우리 관에서 또 동에서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축소시키고 조금 지양하지 축소시키고 이렇게 해서 조금 코로나에 대해서 조금 심각성을 일깨우고 좀 그렇게 축소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의견을 한번 여쭤봤어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페이지 우리 건강정책과 업무 분장 내역에 인력 현황이 있어요. 본 의원이 보건소의 운전직에 대해서 5개 구에 비해 우리 유성구는 2명밖에 되지 않는다. 타 5개 구를 보면은 3명, 4명 이렇게 많이 충원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지금 개선 어떻게 그런 저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두 분이 하시고 있고요. 토요일 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 구청에서 그 운전직을 한 분씩 그 지원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과 관련해 가지고. 예, 앞으로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이런 심각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날 텐데 우리 유성구에서도 그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제가 지적했던 사항들 좀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대해서 신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잠깐 그냥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있는데 맨 밑에 AI, IoT 기반으로
어르신들 건강관리 사업 국비로 이렇게 예산액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집행액이 616,000원이에요.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이거는 조금 그 기준일이 여기 써 있지 않은데 지금 이제 그 각종 기기들을 계속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200분까지 모집이 됐습니다. 목표는 600명인데 지금 아마 몇 천만 원 썼어? 얼마 썼지? 네? 사용 2천만 원 남았다고? 예. 네,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하고 2천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천만 원 정도 남아 네, 있는. 기기 물품들이 있거든요. 뭐 혈압계, 예. 혈당계라든가 뭐 예. 그 활동량계 등등 구입을 해서 계속 지금 나눠드리고 있고, 거의 대부분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약 2천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21년 9월부터 이렇게 시행했다고 되어 있길래 명시월 된 게 아닌가, 계속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예.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유성 구민의 전체적인 그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부장님, 아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운전직에 대한 그 충원을 필요하다. 라는 부분이었고, 위드 코로나로 단계이지만은 지금 코로나가 확산세에 있고 하기 때문에 유성의 행사들은 가급적이면 좀 축소시키고, 특히 각 동 단체에서 하는 그런 행사들은 좀 축소를 시켜서 우리 관에서부터 좀 심각성을 좀 인지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을 짚었습니다. 예, 오늘 그 오후 2시에 뭐 아시겠지만 그 대통령 주재하에 그 방역 점검 회의가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오후 5시에 아마 발표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그 내용이 포함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심리적으로 좀 많이 이완이 된 것은 좀 사실인 것 같고, 우리 그 국민들께서도 그런 그 심각성을 인지를 하셔가지고 스스로 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예, 어쨌든 WHO에서도 지금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또 변종 바이러스가 또 확인되고 있는 바, 우리 한국도 안전하진 않지 않습니까? 네, 늘 철저하게 방역이 좀 될 수 있도록 관에서 더 모범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한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옥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수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 그 보건소 직원들이 많이 지쳐 있고, 그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것은 우리 이제 소장님이 또 이렇게 우리 직원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서로 간에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그 힘든 마음을 해소할 수 있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 예방접종 센터를 이렇게 진두지휘하면서 잘 이끌어주는 진선미 선생님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우리 김현진 과장님에 이어 홍영기 과장님 늘상 우리 정보를 확진자 예방접종 상황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쪽에 보면은 54쪽이요. 54쪽에 주민 자생 건강 동아리 운영이 있어요. 예, 예, 건강마을 조성 체계도에 보면은 주민 창현 사업에서 그래 뒤쪽에 보면은 그 진잠 건강 나눔 센터가 지금 5군데가 있는데 예, 구죽동하고 전민동하고 건강 동아리가 있어요. 예, 그리고 원신흥동, 노원 3동, 진잠동은 건강 동아리를 구성을 하지 않고 있나요? 이 건강 동아리가 진잠에 5개가 있고 구죽에 1개가 있고 원신흥동에 2개가 있고 노원동에 1가 있고 구죽엔 아직 구죽과 전민동에만 아직
동아리가 없습니다. 건강 동아리가 전민동에 지금 동아리가 있다고 지금 56쪽에 보면은요. 예, 56쪽에 보면 구죽동하고 전민동하고 건강 동아리가 있거든요. 예정 구죽에 계시? 아 거기. 전민동에는 지금 구성 예정이고요. 구죽에는 구죽 손길의 봉사라고 하는 자원봉사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손길의 봉사고 그 동아리가 보면은 이제 건강나눔센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건강 동아리는 본인 스스로 자조 그룹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구성이 됐다가 이렇게 해체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 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후 관리가 좀 중요하거든요. 동아리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뭐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동아리 활동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지만 소그룹으로 건강 동아리를 조성해서 본인들이 뭐 방역 활동이라든가 또 다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체 개발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 원로 사항이 있겠지만은 건강 동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 우리 관에서 사후 관리와 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59쪽에 보면은 전문의원 정원이 있는데요. 전문 직원, 의사, 간호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성구는 정원이 의사 5급이 3명인데 우리가 공고를 내도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러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에도 그 서구 같은 경우는 정규직 기존에 공무원을 뽑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뭐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기간제만 1명 있습니다. 그럼 서구는 정원이 4명인데 4명이 다 이렇게 지원을 해서 현원이 지금 4명이거든요. 예. 유성구가 지원을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중간에 그 정규직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공주로 가시고 해서 그 이후로 뭐 뽑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좀 뭐 사정은 잘 그 알거든요. 급여라든가 이런 대우가 일반 병의원에 취업하는 것보다 훨씬 부족하기 때문에 잘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 어떤 그 희생과 봉사 정신이 있는 분들이 아니면 이제 급여를 생각하면 정말 지원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주변에 또 찾아보면 또 가능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간호사 정원 현원 현황을 보면은요, 유성구가 정원이 27명인데 현원이 17명이에요. 예. 이렇게 10명 정도가 현원을 채워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간에 이제 퇴직하시고 한 분들이 정원 안에 복수직렬이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복지직렬이요? 복수직렬. 복수직렬이 포함돼서 그럼 곧 27명은 줄었다는 얘기죠. 간호사 정원 현황인데 복수직렬이 포함돼서 그럼 17명이 간호사는 정원이라는 말씀이죠. 복수직렬이지만 다 채워졌다는 얘기죠. 그 이외에 총 정원으로 보건직이라든가 보건직하고 복수직인가요? 보건직 간호직? 뭐 의료기술직, 보건직 뭐 등등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 지금 정원 27명인데 지금 서구 29명, 중구 32명, 대덕구 29명, 동구 32명. 근데 인구수가 우리 서구 다음에 많잖아요. 그럼 이 정원도 27명이라면은 굉장히 적은 숫자거든요. 부족합니다. 예,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도 이제 시간제를 많이 쓰고 있지만 임기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정말 정규직을 이렇게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정부에서도 그 인력 확충과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 아마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인력이 부족할 때 많이 힘겼거든요. 인력만 충분히 보충이 되면 그 일하는 데 있어서 서로 이렇게 분담해서 하기 때문에 많은 그 어려움이 해소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력 문제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예, 예.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최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수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새 유성이 왜 많이 나오죠, 더? 예, 좀 지난번에 이제 사우나 발로 해서 많이 확산이 됐고 요즘에는 좀 분산적으로 예.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청소년층들이 대단히 청소년 측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요양병원에서도 좀 계속 나오고 있고 요양병원 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겨울에 요즘 독감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코로나하고 겹쳐지면 우리 의료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유성 대전이 독감 예방 접종이 지금 국가에서 접종 해주는 게 한 60세 이상인 경우에 네. 한 7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를 보면 지금 이제 코로나 이 팬데믹 2년 차인데 작년도 경우에는 독감 발생이 한 5% 정도로 작년의 경우를 비교를 하자면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아마 유의해서 계속 좀 예.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상당히 힘들고 어렵지만 잘 좀 우리 국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실적 한번 보세요. 실적 보면은 부서별 다수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 결과를 했는데 자료 없음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료 없음이라는 게 그 답변을 자료 없음 의미가 자료 없음이라는 거는 응? 칠쪽 한번 보세요. 칠쪽. 이 다수 민원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료 없다고 답변을 저기 내시면 돼. 자료가 없다는 거는 근거 자료가 없어서 못 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답변을 이런 식으로 답변을 저기 요구 자료를 자료 없음, 응? 네, 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소장님. 예, 예.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거. 예? 그다음에 8쪽 한번 보시면 저기 휴먼 스토리하고 신경장원이 있어요. 그 8쪽. 예, 예. 근데 휴먼 스토리가 옛날 신생원이 휴먼 스토리 바뀌었죠? 예, 맞습니다. 그 신생원이 예, 이 신생원이 폐쇄되고 이사 가면서 지금 민원이 발생돼 있죠. 예? 그 계산 1통이야, 계산 3통이야. 거기 주민들하고 상당히 갈등이 있잖아요.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좀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찾아와서 그게 또 다수 민원 저희들이 또 다수 민원인데 거기에 접수가 안 돼서 그러나 자료 없음이라고 내시는 거는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분명히 민원이 가서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구청도 찾아오고 보건소도 찾아갔잖아요. 예, 예, 예. 그죠? 그런 사항을 안 넣으시면 어떻게 하죠, 이거? 거기다 넣어서 설명을 해야지. 예, 공식 접수는 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접수는 일단 저희들이 구청에서 찾아오고 저희 보건소에서 찾아와서 대표분들이 같이 말씀도 듣고 했는데 근데 서류상으로 이제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이 요양시설입니다. 예, 정신요양시설이죠, 그게. 예, 예, 근데 상당히 지역에서는 혐오시설이에요. 안 오길 바래요, 예, 자기가. 근데 이제 휴먼스터리라고 해가지고 신생원이 그걸 이사 가니까 주민들은 그게 아닌 줄 알았다는 거야. 이게 처음부터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갈등을 해서 했으면 훨씬 나은데 그냥 갑자기 와서 그쪽 사람들이 다 앵겨지니까 상당히 그 지역 주민들은 갈등이 많더라고요. 예. 뭐- 노인 시설로 알았다고 합니다. 네, 예. 노이자 시설로 허가를 맡았더라고요. 예, 정신요양시설이 노이자 시설로 허가 맡고 정신요양시설을 해도 되나요?
예, 가능합니다. 가게 같은 예, 종류의 법적으로는 전혀 노이즈시설하고.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 한번 정신요양시설 현황을 보면은 종사자가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종사자가 정원이 26명인데 현원이 29명이고 신경정원도 30명인데 32명이야 현원이. 8쪽 보시면요. 예, 예. 예. 정원보다 현원이 많으면 이거에 대한 과원에 대한 인건비를 어떻게 처리하죠? 이게 그 휴먼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지금 현재 그 입소자가 정원이 9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전을 하면서 줄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거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전에부터 취업이 되어 있던 50인제 이 시간제 관련해 가지고 네. 그 준수 때문에 추가 채용도 있었고 해 가지고 늘어나게 됐어요. 주 52시간, 이 50시간. 시간제. 예, 예, 예. 그 인력이 이제 기존 인력으로 주 52시간제를 이제 충족하지를 못하니까 추가적으로 종사자를 채용하라고 해 가지고 이제 인건비를 늘리고 그럼 처음부터 정원 늘려야지. 그건 이제 초반 때 얘기였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년에는 이제 조정이 있을 거예요. 예, 주 52시간 맞추느라고 아마 이 정원 가지고는 충분히 지금 아마 근무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늘리는 것 같고 아마 정원을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원이 늘려야지 정원이 늘어나야지 맞죠. 그러면 예, 예. 이게 주 40시간 아니에요? 주 40시간? 52시간. 최대한도로 할수 있는 게 일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허용된 게 52시간. 52시간이니까 예, 그렇게 최대한도로 근로를 해도 그지라도 이제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쪽을 보면 저희한테 자료를 준 거, 보조금 지원 계획 자료를 준 걸 보면 글씨를 읽을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응? 이거 글씨가 제 것만 그런가요? 아니죠. 다 번져가지고 읽을 수가 없어. 예? 숫자도 그렇고. 이거 저기 하실 때 이걸 예. 이걸 해서 자료를 제출하실 때 좀 보일 수 있게 글씨가 안 보여요. 글씨가. 예? 잘 해서 제출해 주시길 예, 죄송합니다. 부탁드리고요. 아마 올릴 때 좀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압축하다 보니까 이렇게 압축해서 좀 된것 같습니다. 확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예, 예. 그다음에 보조금 정산 내역 17쪽 한번 보시면 재활시설의 예산액이 작년에는 20년도에는 8억 7,400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10억 2천으로 늘어났어요. 1억 3천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운영비가? 인원은 줄었는데 재활시설이 어디야? 재활시설. 그 앞에 보시면 정신 요양 시설이 있고 정신 재활 시설인데 재활 시설이 예. 지금 현재 6개 지원을 하고 있는 한 군데가 예. 추가로 지원이 돼서 좀 늘어난 겁니다. 아, 그래서 1억 3천이 늘어난 거예요? 예, 다원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새로 예, 금년도에 알겠습니다. 지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9쪽 보시면은 저기 2021년도 신규 사업이 있어요. 예. 근데 신규 사업 마을 안심 버스는 뭐 집행을 하나도 못 했고 지금 현재. 예? 집행이 지금 9월 30일 기준이라 그러는데요. 예, 그 예, 버스를 구입을 했고 예. 지금 개조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거의 다 집행이 됐다고 보시면 예, 되겠네요. 예, 7천만 원 주고 버스 예, 구입을 예. 하고 한 4,600만 원 정도 개조 작업이 지금 현재 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AA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해서 1억 9천인데 9월 30일 현재 6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 예, 그 이후에 예. 10월부터 그 지원 그 기기를 구입을 해서 네, 지금 예. 현재 200분에게 다 나눠 드렸고요. 뭐 혈당계, 혈량계, 체중계 그다음에 뭐 활동량계 등등 해가지고
뭐 2천만 원 현재는 남기고 거의 사용했습니다. 거의 다 사용해서 뭐 연말까지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8쪽. 38쪽하고 36쪽 보시면은 36쪽 먼저 보시죠. 거기에 보면 자동차 충전 뭐 그다음에 뭐 셋째 질문 충전 장치 그다음에 37쪽에도 자동차 충전 장치 예산을 이게 뭔데 3번에 의해서 집행을 했죠. 자동차 충전 장치가 충전 장치 및 간격 밑에서 그 설명서 집행액 보면 밑에서 하나 둘셋넷 8번째 36쪽 8번째 보면은 자동차 충전 등 관급자재에서 1억 6,800이 집행이 됐어요. 예. 그다음에 저 37쪽 위에서 4번째 보면 충전장치 등 관급자재 1,600만 원. 예. 그다음에 밑에 보면 자동차 충전장치 관급자재 710만 원. 예. 자동차 충전장치로 인해서 3번이 집행이 됐어. 이게 뭐예요? 전기차 충전 장치입니다. 근데 왜 3번에 한 번에 되지 않고 3번씩 하죠? 이거 뭐예요? 나눠서 자동차 충전장치를 뭐 3번에 의해서 집행을 했어요. 3번 별도 발주를 한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예, 알아보고 따로 보고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쪽 보면 통합건강체험관 명칭 공모 당선작 시상금에서 50만 원이 지급이 됐어. 38쪽 예. 밑에서 한 11번이야. 12번째쯤 보면 50만 원 집행이 된 게 예, 있어요. 예. 이게 공공건축물 건립 기금에서 시상금을 집행해도 되나요? 이건 수영구에서 집행을 하시든지 해야지. 건축기금은 아니잖아, 이건. 예, 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좀 전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개소식 행사 용역도 450만 원도 이것도 집행을 하셨는데 이것도 따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지 건립기금에서 450만 원 집행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40쪽 보시면 부서별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이 있어요. 40쪽에. 예, 그 해당 사항 없다고 제출을 했어요. 자료는. 예, 네. 근데 건강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원내동 199에 21번지, 세동 662에 3번지, 외삼동 361에 2번지, 대동 322에 2번지 그 누구 재산이에요? 원내동에 있는 거하고 저 4개 저 보건진료소 4개 3개 있잖아요. 예, 예, 그 보건 그 직접 개편이어 가지고 건강정책과 소관에서 보건진료과 소관으로 넘어갔습니다. 보건진료과 소관으로.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김관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관영 의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료 제출할 때 그 첨부 파일이 좀 깨져 있습니다. 그거는 실무자에서 예. 좀 오류가 명백한 거거든요. 그런 예. 부분 자료 제출하실 때 좀 주의해 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2020년도에 그 여러 가지 공동체 뭐 다원 공동체 쉼터 다솜 도란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의 결산서를 봤는데 그 후원금을 지정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뭐 차량을 수리한다거나 뭐 보조금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명목들을 후원금으로 사용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 없습니까? 급여로 나가고 사대보험 지급하고 이런 것들을 후원금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그 부적합 여부를 한번 확인해 주셔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예.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전국적으로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가 3,000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접종률은 80%가 넘는데도 이렇게 확진자가 는다는 것은 우리 백신만으로 코로나가 종결시키지 못한다는 그런 여론들이 확산이 되고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소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 백신만으로 종결시키기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예방 효과를 오늘 중대본 회의에 나온 건 55% 정도, 전에는 60% 잡았는데 더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 이번 달에 시행이 됐는데 이제 보건당국에서 이제 강력하게 다시 방역을 이제 통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일관되게 일부 그러니까 의료계통에서는 그런 식으로 강력한 제재를 목소리를 내다가 일부 의료계통에서는 이제는 중증 관리 위주로 좀 전환해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너무 지쳤잖아요. 지금 이런 기관들이. 그래서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를 일상생활에서 하고 중증 관리 위주로 돌리는 것과 아니면 강력하게 뭐 거리두기를 다시 해서 방역을 해야 된다. 이걸 이제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정보가 더 많으시니까 소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떤 게 더 적합하다고 보세요? 지금 현재는 그 확진자 숫자가 기준이 아니고 정부에서도 이제 위드 코로나 11월부터는 그 중환자 위주로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질병관리청장도 이제 인정을 했지만 요양병원이라든가 시설 쪽에 그 고령자층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정부가 예측했던 것보다 중증화율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준비하고 있던 중환자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미스가 나왔고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뭐 그동안 한 500여 개 정도에서 한 1,200개 정도까지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대기 상태가 많이 있고 지금 60세 이상이 한 35%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서 어쨌든 좀 뭐 그 경각심을 높여준 차원에서 어떤 그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필요할 것 같고 뭐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리두기를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오늘 오후에 다시 한번 좀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직원들 많이 고생하고 계신데 얼마 전에 을지대병원 간호사 사망했잖아요. 예. 어려운 와중에서도 이런 그 폐쇄적인 제가 봤을 땐 폐쇄적인 의료계의 그런 조직적인 구조가 어느 정도 기인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 되게 힘든 여건이니까 잘 이렇게 노고 치아주어서 안타까운 일이 유성엔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 태움 그 간호사들의 어떤 고유한 문화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그것이 더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만 너무 적습니다. 숫자가 한 사람이 담당해야 될 그 대상자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위에 간호사들이 그 아래 간호사들한테 이제 괴롭힘도 하고 이렇게 된 상황이라 더 근본적인 문제는 간호 인력의 부족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최옥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44쪽에 보면은요. 그 소송 고소 고발 사건 관련해서 예, 신생원 종사자가 이제 채용 호봉 확정 시에 사회복지 사업 관련 여부를 조회하지 않고 경력 증명서만으로 경력 인정 및 호봉을 책정했다는 관계로 예, 아마 이렇게 그 환수 조치를 한 것 같아요. 3,700만 원을.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생원이 취소 소송 제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원고가 사회복지법인 원고가 승소를 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경력 증명서만으로도 경력 인정 호봉을 책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 경력을 이분이 이제 시청에서도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 경력을 다 인정을 했는데 2심 법원에서 그것도 사회복지 업무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 경력 인정을 잘못한 게 아니고 적정하게 했다고 2심 그 법원에서 인정을 한 바로 해서 그 대법 상고는 취하를 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인정을 했다는 얘기죠. 사회복지 업무로. 그러면 사회복지 사업 관련 여부를 뭐 조회하지 않고도 경력 증명서만으로도 앞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승소를 했기 때문에. 아니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경력 증명서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분이 그동안 일해왔던 일들이 사회복지의 업무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봉이 과다 산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적정하게 산정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경력 여기에 지금 그 내용은 경력 증명서만으로 경력 인정을 하고 호봉을 책정했다는 근거로 이게 이유를 다른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적정하게 호봉이 책정이 됐다. 이분의 경력에 네, 사회복지 업무로 비춰보면 인정을 한 거죠. 예. 법원에서요.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최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희 보건소 소장님이야 직원분들 굉장히 경무에 시달리시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잘 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 자료로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렸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5천만 원으로 민간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소장님. 예. 네, 예산 집행 내역을 보니까 저희가 5천만 원 위탁급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 4,600만 원이 이제 인건비로 쓰이고 나머지 한 300만 원 조금 가까이만 실질적인 사업비로 쓰이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이 사업 자체가 원래 뭐 교육이나 뭐 이런 거 중심이라서 이렇게 사업비가 적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교육이나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하고 생명존중 문화 조성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여기 인력은 한 분이 담당을 하시는 건가요? 자살 예방. 5천만 원에 해당된 것만. 5천만 원 딱 해당된다고 보기가 어려가지고. 예, 자살 예방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현재 그 인력이 3명입니다.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 3명이 이 사업을 담당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 4,600만 원은 3명의 인건비인 건가요? 한 명의 같이 예. 한 명 인건비고 다른 자살 예산이 2개가 더 있어서 예, 추가적으로도 자살 예방 사업이 또 따로 그래서 있거든요. 같이 하고 생명존중 계신다는 문화. 말씀이시죠? 예. 예, 소장님 그 추진 실적을 보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2020년도에 사례 관리 및 일반 상담, 그러니까 고위험군 지원 사업에서 667건을 했었는데 2021년도는 10월 기준으로도 1,000명이 넘게 사업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생명사랑 홍보 사업에서도 지역 및 학교 등 홍보부스 운영이 원래 7회 정도밖에 안 했는데 이번에는 비대면 포함해서 591회라고 실적을 내주셨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최근 연도에 그 전국적인으로도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대전시도 상당히 높아져서 이거는 그 비대면 방식으로 해가지고 또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뭐 가령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 뭐 강당에다가 모아놓고 하는 방식이 아니고 방송을 통해 가지고 각 교실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해서 또 경각심도 높여야 되는 그 의미도 있고 해서 좀 강화를 더 했습니다. 제가 약간 의아했던 거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원래 당초에 기획했던 생애주기별 생명사랑 교육 진행 작년에 310명 진행이 됐던 게 올해는 하나도 진행이 안 됐거든요. 근데 대신에 생명사랑 홍보 캠페인이라고 해서 이거는 7회에서 591회로 늘어서 이 부분이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되지 않아서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비대면이다 보니까
어떻게 7회가 991회가 돼? 그게 그 온라인으로 한 거랑 그리고 그 사람 대상으로 비대면 키트 같은 거를 많이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키트 나눠준 건수까지 다 그렇게 포함을 해가지고 키트?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학생들 뭐 집에서 그 DIY 뭐 키트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좀 건수가 많이 책정했어요. 네, 그 물품을 그 저 스트레스 경감 같은 걸 위해 가지고 보내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DIY 방식의 그런 키트를 많이 보내줬습니다. 예, 소장님 이게 아마 그 저희 정신건강센터에서 잘 하셨겠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오히려 그 생명사랑 교육이 비대면으로 진행돼서 실적이 더 나왔어야 되는 부분 같고 지금 말씀하셨던 저희 원래 캠페인으로 하기로 했던 부분을 지금 키트로 나눠주고 그거를 실적으로 추려서 591회로 잡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사실 납득이 가지 않는 수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뭐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그에 합당한 명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거는 저희가 이런 자료를 받아봐서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 내년에도 아마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 수행하면서 어려우신 점 있으실 텐데 그거는 좀 그때 그래도 상황에 맞춰서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목적했던 사업에 가깝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 좀 업무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운영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그런 그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히 예.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의학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수 의원입니다. 예방의학과 좀 산부 쪽 좀 한번 봐주시죠. 직원들을 보면 지금 감염병 대응팀의 시간 선택제 임기제 직원이 임기가 다 끝나가요. 예. 예? 예. 이분들은 그럼 어떻게 저기 대응을 하시나요? 예방의학과 6분 중에 3분은 11월 15일자로 해서 끝났고. 예, 퇴직됐고요. 3분이 남아서 예. 원래는 9월 28일까지였는데 한 예. 3개월 정도를 연장을 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였죠 주로? 뭐 역학조사라든가 그 현장 역학조사, 그다음에 뭐 다양한 감염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모든 일들 다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급이고 거기 치매안심센터는 마급이에요. 예, 요거는 그 시간 선택제 임기제가 보통 한 5년 정도씩 하는데 연장 해가지고 예. 이분들이 1년짜리 단기로 사용을 했고 이분들이 이제 간호사들이라 주로 예. 조금 그 우대를 해주는 의미 처음에 좀 과연 여기 지원을 할까 좀 걱정을 했습니다. 이분들 그래서 다 좀 올려준 겁니다. 이분들은 전부 간호사였군요. 예, 아니 그 병리사도 있고요. 병리사도. 예. 근데 보건소 이 조직을 보면 우리 정규직 인력보다 뭐 공무직, 시간 선택제, 기간제가 더 많아요. 이건 구조적인 문제 아닌가요? 정규직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정규직이 부족하면 정규직을 증원을 하든지 이게 무슨 뭐 단기 방식이잖아요. 단기적으로 이거 뭐 대응만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필요한 인원은 시간 선택제를 쓸 수 있어요. 공무직, 예. 기간제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 선택제나 기간제를 썼을 때 업무 연속성이나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보건소 기능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그 예. 좀 정규직 공무원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추가적으로 확충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지는 않았지만요. 아니 정규직보다 시간 선택제나 기간제가 더 많으면 조직이 운영이 기형적인 구조죠.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팀장만 정규직 직원이고 나머지는 다 시간 선택제예요. 네, 임기제 맞습니다. 공무원이에요. 예. 그럼 이분들이 임기가 끝났을 때 시간 선택제 임기제가 끝났을 때 한꺼번에 다 나오고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그건 아니고 이제 다시 채용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하면 또 계속 연장해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고 예. 또 뭐 부분적으로는 또 뭐 퇴직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예, 이걸 어떻게 뭐 조직이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그거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는데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9쪽 한번 보시죠. 29쪽 보면은 저기 뭐야 2000년도하고 20년도하고 21년도에 진행 중인 사건이 한 건, 4건, 5건이 있어요. 소송. 뭐 고발 사건인데 전부 이 고발 사건이에요. 전부 29페이지요? 예, 29쪽 한번 보시죠. 각종 소송, 고소, 고발 사건 내용 및 처리 현황 하고 예. 있어요. 사건 내역이 전부 고발을 그 보건소에서 고발을 한 건가요? 요거는 주로 이제 의료법이나 의료기사법과 관련해 가지고 네. 그 양벌 규정에 가지고 고발을 하게 되어 있고 예. 그것에 의해서 처리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진행 중이라는 건 어디에서 진행 중인 거예요? 소송이 진행 중인 거예요? 소송이 수사? 예, 뭐 근데 왜 검찰에서 소송 진행 수사를 상황에는 한다거나 해당 사항 없다고 했어요? 해당 사항 없다고. 소송 진행 예? 기소 이후에 이건 넘어간 거죠. 예, 경찰이 고발해서 이제 경찰에서 아직 그 검찰 넘어가지 않은 부분도 있고 검찰 내에서 뭐 약식 명령을 해서 이제 벌금이 나오는 것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거는 약식도 있고 기소유예도 있고 그 말고 진행 중인 게 지금 한 건, 4건 있잖아요, 소장님. 예. 근데 진행 중인데 이게 수사 진행 중인 거예요? 예, 수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예, 요거는 뭐 표현도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는 표현은. 좀 자료 작성을 하실 때 정성껏 좀 작성해 주시고 성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구청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당 사항이 없다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2쪽 보면은 의약업소 인허가 및 지도점검 현황하고 제출을 의약업소 인허가 현황이 있어요. 예, 예? 2020년도에 의료기관이 444개? 예. 그 표 보면 444개 돼 있죠. 예. 음? 음? 20년, 21년. 이십 년도에 444개고요. 금년도에 468개입니다. 의료기관이. 예. 근데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1월 22일 날 뭐 결제돼 가지고 의학팀 업무 추진 계획해서 의학 등 현황을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이게. 예? 그러면 거기에는 의료기관 현황에서 450개라고 돼 있어요. 6개가 차이가 나는데 이 자료하고 이 자료가 왜 틀린 거죠? 기준연도 20년도. 여기 그 자료로 드린 게 이제 9월 30일 기준이고요. 언제 또 보고 20년도 거 말이에요. 이게 변수는 있죠. 폐업도 있을 수 있고, 그치? 폐업이 있을 수 있고 또 장소 이전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숫자는 변수가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을 수 있어요. 150, 450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1월이잖아요. 지금 9월 현재이기 때문에 요거는 있을 수가 있죠. 2020년도는 2020년도 폐업도 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장소 이전해서 다른 데로 전출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변수는 있어요. 또 신규도 들어오고 그렇게 좀 폐업도 있고. 기준연도가 아니 자료가 안 맞아서 그래요. 자료가 450개라고 제출을 했는데 여기는 444개라 어떤 게 맞는 건지 이거 이건 좀 확인을 해가지고 예, 따로 추후에 보고를 보고해 주실 했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진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방의학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입니다. 보건 5쪽 한번 보시죠. 5쪽. 예, 민간 보조 사업 관련해서 의료기관 호흡기 전담 클리닉 보조금 지원 현황 있어요. 예, 근데 2021년도에 보면 예산액이 4억이에요. 예. 근데 지금 3억인데 1억은 반납하셔야 되나요? 예, 금년도에 그 호흡기 클리닉을 더 확충하는 목표하에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네, 네. 3개만 설치하겠다고 해서 1개가 지금 현재 남은 상황이고 아마 그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보니까 뭐 다 여기서 우리가 뭐 컴퓨터도 사주고 품목을 보니까 뭐 기자재 별거 다 사주는데 왜 홍보가 안 돼서 그런가요? 왜 보조금 반납이 되죠? 병원엔 필요할 것 같은데. 아니 4개 한 기관당 1억씩을 지원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 3개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1개가 남는 겁니다. 근데 왜 신청이 안 됐냐고요? 홍보를 하면 그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인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 작은 의원급에서는 그래서 웬만한 그 시설이나 인력이 갖추어진 상황에서만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좀 많이 호흡기 클리닉을 좀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이 정도는 타구에 비해서. 근데 뭐 지원한 걸 보면 뭐 컴퓨터 뭐 그러니까 체온계 뭐 이런 것 그것 호흡기 키올- 전담 클리닉과 예. 관련된 예, 예. 뭐 시설 보강, 뭐 장비 보강과 관련해서 해서 좀 폭넓게 재량을 좀 인정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거죠? 이게?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신청을? 홍보 부족인가요? 왜 신청을 안 해요? 홍보 부족은 신청을-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예. 좀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니 시설적으로 대전 어느 코젤병원하고 여유가 있어야 코젤병원하고 뭐가 틀리죠? 똑같은 병원이 되고. 아니에요? 그 하나는 지금 원내동에 있고요. 하나는 동명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아, 그 계열 이- 병원인데 병원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국공유재산이 여기 보면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데 그게 있는데 왜 저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해당 사항 없다고 제출을 하시면 어떡해요? 그 진료소하고 진담에 있는 그 건물이에요. 그 건물은 여기서 재산을 관리하셔야 돼요. 요거는 건강나눔센터. 원내동에 있는 게 건강나눔센터죠. 원내동 199에 21번지가 그거하고 그 보건진료소가 해당이 예, 됩니다. 예. 4개. 이거 1년에 물품관리 및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1년에 한 번씩 현황을 조사해서 대장에 입력하게 돼 있어요. 대장에 공유재산 대장에 이렇게 이 공유재산 대장이 있는데 거기다 입력을 하셔야 돼요. 사진을 이용 현황하고 전부 작성을 하셔가지고 근데 해당 사항 없다고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 되지 이건. 이게 이제 직접 개편을 해가지고 보건진료과로 넘어가면서 보건진료과에서 좀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보건소 소장님이와 전 직원에 대한 칭찬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도 아울러 우리 소장님이와 전 직원 여러분들이 2년여 동안 코로나에 싸우시나 하고 정말 고생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진료과는 앞에 두 부서에 비해서 외부 감사 지적 사항이 한 건도 없는 걸로 최근 2년 동안 지적이 그렇게 해당 사항 없는 걸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물론 없는 것도 좋지만 또 일을 하다 보면은 좀 실수도 있고 조금
착오적인 면도 없잖아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전혀 지적 사항이 없다는 것을 높이 사고 감사 말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얼마 전에 소장님께 제가 민원 사항을 제기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유성구 관내가 보건증이 필요한 그 업자분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이 부족한 상태로 타구에까지 가서 보건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례를 지금까지 겪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코로나가 언제 잠식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타구까지 가서 보건증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이 사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언제쯤 이렇게 또 대책을 좀 강구하실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두 군데가 지금 진행 중이고 유성구 현재 그 보험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12,000원 정도 드는데 보험을 해준다고요? 보험으로. 보건증을? 네. 그래서 이게 두 군데가 진행이 돼 있고. 그러니까 유성구예요. 네네. 두군 지속 최근에? 최근에? 이게 홈페이지는 다 검색해서 급여로 보험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향후에 언제부터요?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그런 개입이 좀 어려울 수 있다. 예, 그동안에 그 유성구에서 그 보건증 발급 기관이 없었는데 최근에 그 두 개의 기관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게 보건증이 그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서 12,000원 본인 부담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보건소에서 그 보건증 발급하기는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비용이 12,000원으로 절감이 되면 아무래도 또 유성구 관내에도 또 새로 발급 기관이 생기고 해서 좀 불편함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성구 관내 두 군데가 지금 지정이 돼 있다고요? 예, 새로 신청을 해서 언제부터 겁니까? 최근 최근에 11개 다 공지했고요. 다 하고 11월 달에? 도안내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안내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11월 달부터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시간에 쫓기고 많이 애로사항이 많은데 타구에까지 가서 그걸 받아야 되는 그런 애로점을 해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좀 감사합니다. 아직 홍보가 잘 안 돼서 아마 유성구 관내에 생긴 걸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주민들 편의를 좀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봉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현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풍 의원입니다. 포괄적으로 그냥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만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약품 냉장고에 잘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예. 코로나 백신이 지금 80 몇 프로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 유성구가요?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요? 접종률이요. 유성구예요. 예, 2차. 완료가 한 77%? 그 정도. 전국보다는 약간 좀 낮은 상황입니다. 예, 우리 젊은 학생들 위주로,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 위주로 지금 코로나가 확산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접종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좀 더 많은 홍보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부스터샷이라고 해갖고 추가 또 접종이 있는데 이 부스터샷 홍보나 또 접종하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좀 간단하게 좀 진행 사항을 좀 여기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추가 접종과 관련해서 지금 요양병원과 시설에 그 고령자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또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또 그분들은 또 중증 화율도 굉장히 높아서 정부에서 좀 대대적으로 그 추가 접종하도록 좀 독려를 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거기 이제 부응을 해가지고 요양병원들은 거기 의료진들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가능한데 시설들은 동의율도 좀 다소 떨어지고 그분들이 좀 어르신들이 좀 겁을 내거든요. 그래서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해서 겁을 내서 그거에 어떤 인식 개선도 좀 하고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촉박이가 나가서 하는 부분들이 좀 낮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방문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부스터샷이든 3차 접종이든 좀 많이 홍보하셨고 어르신들이든 우리 청소년들이든 좀 접종 2차 접종이든 부스터샷 어르신들에 대한 접종이든 많이 좀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우리 보건 진료소라고 하시죠? 예. 예, 거기는 지금 관리가 지금 의약품 같은 것도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예. 잘 이렇게 방문하셔서 현장에서 좀 지도 감독도 하시고 이렇게 확인하고 계시는 건가요?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의료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간호사가 그 진료와 투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 선별 진료소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일주일 5일 동안 계속 하지는 않고 한 3, 4일 정도를 거기에서 그 주민분 대상을 해가지고 진료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의약품들을 구입을 해서 그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주민들의 진짜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유성구의 보건소장님이야 우리 직원분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정말 이 코로나가 지금 더 확산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또한 더 감사하다는 격려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현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진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현장 방문이 14시에 예정되어 있으니 관련 부서는 현장 방문에 따른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조금 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지금부터는 2021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4일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수고해 주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동안의 소감이나 또 집행부에 대한 당부사항 등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8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였던 만큼 의원님들께 간단하게 소감을 한마디씩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송봉식 부위원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21년도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코로나 때문에 업무적으로 많은 제약도 있었을 거고 또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 애초에 계획한 대로 구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전 사회도시국 전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결과 우리 국민들이 두 발 뻗고 편안히 주무시고 또 새 희망을 갖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감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국장님은 졸업을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내년에 더 잘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하여튼 계속 발전하고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이성구가 되도록 각별한 유의와 당부를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봉식 의원님 고맙습니다. 다음 김동수 의원님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김동수 의원입니다. 3일 동안 수감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본연의 업무 외에 코로나 방역, 비상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자료 제출하고 수감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의원님들도 행감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최혁술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그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이기찬 국장님과 주민복지과 직원 모두에게 감사하고 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생활환경업 김대건 국장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모두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유성을 안전한 그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한성수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께 감사드리고 또 지역의 건강한 사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보건소장님과 그 직원분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자료 제출이라고 애써주셨죠. 올 11월인데요. 우리가 이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 있습니다. 한 달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 더욱더 좋은 일만 있으시고 올해 이게 마지막 그 행감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시는 우리 세 분께도 영원히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김영풍 의원님 간단하게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행감 기간 동안에 지적해 주신 거나 또 개선 요청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해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또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유성구가 무엇보다도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 재난으로부터도 안전해야 되고 코로나로부터도 안전해야 되고 또한 우리 생활에 불편함이 있다면은 즉시 개선하는 선진적인 가장 잘 나가는 잘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유성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해 주시고 그런 만큼 우리 주민들은 더 행복할 겁니다. 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의원들 열심히 의원 생활하면서 또 의정 생활하면서 뭔가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는데 다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더
더 열심히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거고 우리 직원분들도 주민들을 위해서 늘 봉사하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 이 자리에서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현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관영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8대 의회 마지막 행감 수감하시고 또 그 전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좀 다소 원론적이고 또 좀 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의회 입장에서 좀 고려해 주셔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오늘 회의가 마지막인 것처럼 뭔가 분위기가 숙연해지는데 당장 며칠 뒤에 저희 3차 추경이 있고 다다음 주에 본예산 있습니다. 예, 그때 또 밝은 모습으로 좀 봤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번 행감 수감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과 소장님께 간단하게 소감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8대 의회 마지막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셔서 국장님들 거의 하루 꼬박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시느냐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과장인 팀장님들 뒤에서 답변 보조하시느냐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아마 또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 어려움도 많으셨을 거고 또 아쉬움도 크셨을 텐데요. 사무감사 마치면서 느끼신 점이나 간단하게 의회 건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안 했는데요. 네, 어쨌든 이번 뭐 저희야 하루 이렇게 받으면 됐지만 우리 임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뭐 4일 동안 이렇게 꼬박 이렇게 하시느냐고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항상 저희들이 이제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목적에는 우리 주민들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 보필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주민들을 항상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감을 받으면서 오늘도 우리 과장님들하고 회의했지만 가장 수고한 우리 실무 직원들 준비하느냐고 고생 많았고요. 우리 부서장님 고생 많으셨고 특히 임미동 위원장님이야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수록 뒤로 갈수록 시간이 더 길어지셔가지고 우리 생활환경국장님 또 안전도시국장님 왜 주민복지국보다 더 길어지냐고 저희한테 말씀하셨는데요. 아유, 정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생활환경국장님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이크 끄고 그래서 마이크 끄신 거예요? 예,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아까 앞서 우리 국장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행감 준비를 위해서
관련되신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자료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우리 조민복지 이기찬 국장님과 그리고 직원분들을 위해서 먼저 박수 한번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생활환경국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말씀 주신 내용 잘 감안해서 추경심사와 본예산 심사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생활환경국장님과 그리고 생활환경국 직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안전도시국과 그리고 안전도시국장님과 그리고 직원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토고하겠습니다. 그냥. 제 분야 뭐 국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우리 분야만 준비를 하면 되는데 의원님들은 사회도시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또 살펴보셔야 되고 공부도 하셔야 되고 머리가 굉장히 아프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히려 고생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더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항상 방송사고입니다. 저희들 특히 이제 아마 다른 그 국은 더 불만 있을 것 같은데 보건소에만 왜 이렇게 배려해 주냐, 이렇게 짧게 끝났냐 그런 불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 질책보다는 오히려 그 격려와 어떤 지원 쪽으로 더 많이 해주셔서 가지고 항상 감사함을 많이 저희들이 느끼고 또 저희들이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 또는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꺼이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더 나은 그 보건소를 위해 가지고서 행동을 할 거고요. 앞으로도 뭐 좀 지적하실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좀 냉확하게라도 지적을 제가 느끼기에는 좀 약한 것 같거든요. 너무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막 기분을 상해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테니까 뭐 지적하시고 또 뭐 질책하시고 하시면 감사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건소장님 말씀 참고하셔서 본예산 준비에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 굉장히 고생 많으실 텐데요. 의원님들 마지막으로 보건소 직원분들께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2021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학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는 추후 본회의를 통해서 최종 의결되겠지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핵심적으로 지적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는 유성구 전체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그리고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사업 준비와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당부가 있었습니다. 국별 지적사항으로는
주민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완료된 사업 추진 결과 홈페이지 공개 철저화 그리고 사업 예산 부기 변경 등 기존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변경이 있을 경우에 의회에 취합하여 보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용역사업 추진 시 용역 충실화를 위한 보완의 필요성과 그리고 사업 결과의 용역 반영 제고 그리고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그리고 무단 배출 쓰레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등의 세외 수입 집행률 제고를 비롯한 도시재생 사업과 복명동 명물 카페거리 사업의 사후관리 철저, 그리고 하청 공유재산 및 유수지 등 주민 편익 활용 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보건소에는 행감자료 제출 철저화 그리고 기금 사용에 대한 기준 준수 그리고 간호직 등 정규직 인력 확보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불실성에 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무감사가 집행부 행정 전반을 다루는 만큼 자료 준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자료의 오류나 그리고 요구 자료에 대한 누락이 부실한 행정사무감사와 그리고 시간 지연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추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우수 사례를 격려하고자 합니다. 한 해 동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많은 수상과 그리고 국비 확보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주민복지국에서는 겨울철 복지의기 가구 발굴 및 지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비롯한 규제혁신 경진대회 그리고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하였고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을 비롯해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그리고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생활환경국에서도 녹색 제품 공공의무구매 이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전동 킥보드 거치대 시범사업과 그리고 야영장 지원사업에서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안전도시국에서는 균형발전사업 우수 지자체 기관 표창과 제1회 지적 및 드론 측량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코로나로 경무에 시달리는 가운데에서도 보건소에서도 치매관리 발전 워크숍과 그리고 민관협력 우수사업 사례 발굴 및 발전 수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원 여러분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4일 동안 계속된 감사로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8대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였던 만큼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4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면서 감사 임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견제기관으로 감시를 하면서 저를 비롯해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 구청의 잘못된 행정에 관한 질책이라기보다는 저희 유성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시고 또 지적해 주셨던 만큼 내년도 진행되는 저희 구정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오늘이 29일이니까 이제 딱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코로나가 길어져서 아마 우리 여기 계신 국소장님들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모로 피로가 누적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유성에 굉장히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셔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점에 대해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내년 또 대통령 선거와 그리고 지방선거 앞두고 있어서 또 코로나에 이어서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시겠지만 건강관리 철저히 하시고 내년에도 저희 함께 행복한 유성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또 올해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질문과 그리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 중 의원님들께서 개선과 시정 등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3일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